안녕 친구들. 오늘은 2026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신기한 경제 이야기, 바로 환율과 금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환율과 금리 이름만 들어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마치 숨바꼭질하듯 서로를 따라다니는 재미있는 친구들이랍니다. 우리 주변의 물건값이나 여행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친구들이니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 옛날 옛적 아주 먼 미래인 2026년의 경제 세계는 마치 거대한 놀이터와 같아요. 이 놀이터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율과 금리는 아주 중요한 규칙을 만들죠. 환율은 마치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이 서로 얼마나 친한지 보여주는 숫자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 달러라는 친구가 우리나라 돈인 원화와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즉 한 달러가 몇 원인지 알려주는 거죠. 금리는 돈을 빌리거나 저금할 때 내는 이자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듯이 이 금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 돈의 가치가 달라진답니다. 2026년에는 이 환율과 금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춤을 출 거라고 해요. 마치 여러 친구들이 각자 다른 춤을 추다가도 가끔은 함께 춤을 추는 것처럼요. 돈인 원화가 지금처럼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갑자기 환율이 껑충 뛰어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거든요. 마치 놀이터에서 갑자기 미끄럼틀을 타듯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먼저 환율 친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6년의 환율은 보통 한 달러에 1330원에서 145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해요.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은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 환율은 우리가 외국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살 때, 혹은 외국 여행을 갈 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 물건을 사기가 비싸지고 환율이 내리면 싸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왜 환율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글로벌 달러 트렌드라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조금 힘들어지거나 미국에서 돈에 대한 정책을 바꾸려고 할 때 달러의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어요. 달러가 힘이 없어지면 다른 나라 돈들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달러가 강해지면 다른 나라 돈들은 힘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세계 경제는 마치 거대한 연결고리 같아서 한 나라의 변화가 다른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특히 미국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상황은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돈인 원화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외부에서 오는 작은 충격에도 깜짝 놀랄 만큼 민감하고 우리 돈이 외국 돈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가끔은 환율이 껑충 뛰어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상품들이 해외에서 갑자기 인기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어 환율이 변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튼튼해지는 것이 환율 안정에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내외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운 말인데요. 전 세계가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 환경이 나빠지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자꾸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계속되면 환율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장난감 가게에 갑자기 손님이 많아지면 장난감 가격이 오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계 각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들도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쟁이나 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고 이는 환율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해요. 네 번째 이유는 거주자, 해외 투자 확대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의 좋은 주식이나 땅에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 돈이 외국 돈으로 많이 바뀌어야 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돈의 공급은 줄어들고 외국 돈의 수요는 늘어나서 환율이 오를 수 있답니다.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사탕이 갑자기 인기가 많아져서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탕 가격이 오르는 것과 같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의 이동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2026년에는 환율이 한 달러에 1,400원 후반대가 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요. 와, 정말 신기하죠? 환율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해요. 환율이 안정되어야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도 우리나라의 좋은 물건을 해외에 팔 때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거래할 수 있답니다. 자, 이번에는 금리 친구를 만나볼까요? 금리는 돈을 빌리거나 저금할 때 붙는 이자라고 아까 설명했죠? 2026년에는 이 금리도 아주 재미있는 변화를 겪을 거라고 해요.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 저금했을 때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돈을 빌릴 때는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해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저금 이자는 적지만 돈을 빌릴 때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겠죠? 먼저 미국 금리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요. 2025년에는 미국의 아주 큰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금리가 서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바뀌거나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으면 그 정책이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26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대요. 하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려고 하는 압력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잠시 쉬는 것 같지만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힘이 더 세지는 것과 비슷해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우리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 정책을 신중하게 조절한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금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금리는 2.25% 정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멈출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 막고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힘을 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죠.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집값을 올리거나 투자에 과도하게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라는 것은 상반기에는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국채 금리는 나라가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 경제 전체의 자금 흐름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환율이 갑자기 너무 많이 변하면 우리나라 금리도 마음대로 내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답니다. 환율이 불안정하면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이는 금리 인하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에요. 물건값이 계속 오르려고 하는 힘이 커지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 상승을 막으려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너무 뜨거운 물을 차가운 물로 식히는 것과 같죠. 물가가 너무 오르면 우리 주머니 속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중앙은행은 이런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조절을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생각한답니다. 두 번째는 환율 변동성이에요. 원화와 달러의 환율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더 내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환율이 불안해지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면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오히려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환율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답니다.
세 번째는 가계 부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너무 많으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 돈을 빌린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자를 갚기가 버거워지면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 활동도 위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금리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답니다. 환율과 금리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 같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도 해요. 보통은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져서 환율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가는 것처럼요. 이렇게 금리와 환율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쪽의 변화는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경제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 다른 모습도 보인대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었는데도 환율이 갑자기 껑충 뛰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외국 주식이나 다른 곳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우리나라 돈이 외국 돈으로 너무 많이 바뀌어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해요. 마치 내가 좋아하는 사탕을 친구에게 팔았는데 그 사탕의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다시 사려고 하니 가격이 많이 오른 것과 비슷하죠. 즉, 금리 차이보다는 자본의 흐름, 특히 해외 투자 증가가 환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2026년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럼 2026년에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관세를 많이 부과할 수도 있어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마치 친구들이 서로 싸우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과 같아요. 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을 더 많이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물건값이 비싸져서 무역량이 줄어들고 결국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우리나라 경제는 2025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조금 더딘 성장을 할 수 있지만 2026년에는 수출은 조금 힘들어도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투자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다시 1.8%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마치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봄이 되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요.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과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 그리고 국민들의 소비가 함께 어우러진다면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복잡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그리고 돈과 관련된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금리를 조절해야 해요. 마치 요리사가 음식의 간을 맞추듯 아주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리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너무 늦게 올리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아주 중요해요. 둘째, 환율 급등과 같은 외환 시장의 불안에 미리 대비해서 튼튼한 경제 정책을 준비해야 해요. 마치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 외화를 충분히 비축해두거나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답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거예요. 요즘에도 원화와 달러의 환율이 갑자기 많이 올라서 한 달러에 1,5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물건값이 비싸지고 우리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답니다. 특히 기름이나 식량처럼 외국에서 많이 들여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외국 돈을 막는다고 해서 환율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혁신적인 산업을
육성하여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친구들, 환율과 금리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나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용돈을 받으면 무엇을 살지 고민하듯 나라의 경제도 환율과 금리를 보면서 어떤 결정을 할지 고민한답니다. 2026년의 환율과 금리가 우리에게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우리 모두 현명한 경제 지식을 가지고 똑똑하게 미래를 준비해봐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